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환이 휘두른 흉기에 8살 김하늘 양이 숨진 지 어느덧 2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 명 씨는 신상이 공개되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교육당국은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한솔 기자입니다. 초등생 살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환. 대전교육청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연 가운데 최고 수준인 파면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육부가 나선 감사는 2월 말 마무리됐지만 민감한 부분이라 최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달 넘게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장, 담당 장학사, 그리고 교육감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징계받아야 되고요. 대전교육감은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학교에서 벌어질 수가 있나요? 교육당국에서 그 누구도 유가족과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이 변호인을 선임한 명 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사 개인의 이상 동기에만 원인을 돌린 채 교육당국이 손을 놓은 사이 해당 학교 재학생 상당수는 여전히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재구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조치라든가 사과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늦어질 경우는 계속해서 재외상 경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어나선 안 될 비극에 요란한 사후 대책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학교 안에선 책임을 묻는 일도 진정한 사과를 하는 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대전시 월평동 은뜰 삼거리 회전 교차로에서 지름 40cm, 깊이 1m 규모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땅이 꺼진 도로에 토사를 채워넣는 보수공사로 인해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인근 맨홀에서 땅속 하수도로 연결되는 부분에 틈이 생겨 흙이 일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의 연구활동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과학기술계는 분위기 쇄신과 함께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이듬해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보다 16.6% 삭감한 25조 9천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 30조 원이 넘는 예산안이 마련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른바 R&D 카르텔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소부장, 감염병 등 현안을 이유로 대폭 늘어났다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사업,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 관행적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였습니다. 연구개발 현장에서는 한바탕 홍역이 치러졌습니다. 논란과 반발 끝에 올해 연구개발 예산은 29조 8천억 원으로 29조 3천억 원이던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규모 확대 추세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퇴보 상태라는 평가입니다. 예산 삭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과기노조는 연구개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아예 정부에서 국회로 넘길 것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연구가 잘 됐는지, 예산은 제대로 올바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결과물들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좀 상설기구로 마련해서 전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했다고 지적한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는 이제라도 피해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자들이 마음 편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분위기를 해쳤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던 우주개발과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등은 정권과 관계없이 장기적 과제로 추진을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 오늘 임시정부 수립일을 맞아 천안과 홍성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천안시 원성동 서구 이동영 선생 동상 앞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역위원회 등이 대한민주의 자립을 선포하노라를 주제로 기념식을 열고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낭독한 뒤 독립군가를 제창했습니다. 내포 충남도서관 대강당에서도 독립유공단체와 독립운동가 후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정부 선포문 낭독과 기념공연, 만세 삼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농촌의 인구가 줄면서 갈수록 빈집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치단체들이 비용까지 지원하며 철거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박혜평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장이 무너진 폐가가 곳곳에 방치돼 있습니다. 마당에는 말라버린 잡초가 가득하고 쓰다만 가재 도구들이 나뒹굽니다. 이 마을에 있는 주택 70채 가운데 20채가 빈집입니다. 빈집을 지나다 보면 을씨년스럽고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마을 환경이 가장 저해되는 그런 빈집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이런 빈집을 철거하려 해도 난관입니다. 소유자 동의가 필수인데 대부분 거주자들이 사망한 상태로 유류분을 가진 가족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2022년부터는 소규모 건축물을 철거할 때도 반드시 건축사가 확인한 해체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바뀐 법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 건축물 붕괴 사고 뒤 강화된 건축물 관리법 때문인데 특별한 내용이 없는 해체 계획서를 받는 데는 약 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농촌 빈집 대부분이 단층에 건물 밀집도가 낮은데도 도시지역과 동일한 적용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 해체 시 안전사고가 낮음에도 일률적으로 건축사 등의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여구는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판단에 따라 비도시지역 빈집 철거 시 해체 계획서 첨부를 예외로 해줄 것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평입니다. 오늘 낮 1시쯤 천안시 성완읍 메주리안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 차량 7대와 인력 17명을 투입해 25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오후 2시 50분쯤에는 서천군 판교면 판교리안 야산에서도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리원 처우 개선 문제로 갈등을 겪는 대전 둔산여고에서 저녁 급식이 중단된 데 대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학교 학생회는 의견서를 통해 급식을 담보로 학생 건강권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며 조건 변경 없이 안정적인 급식 제공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잘리지 않은 식재료로 급식 파행을 빚은 대전 글꽃중학교에서도 준법 투쟁에 나섰던 조리원 8명 전원이 다음 주부터 병가를 내 오는 14일 점심부터 대체식이 제공되는 등 학교 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는 주식 투자 사기 피해를 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주식 투자 사기로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자 지난해 1월 예산의 자택에서 자녀 둘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아들을 숨지게 하고 딸에게 뇌병변 장애를 갖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녀의 생명을 박탈해 죄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형사부는 동업 요구를 거부해 갈등을 겪던 6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